오늘은 지난번 곽철용에 이어 타짜 정마담 성대묘사로 아베에게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 아베를 아냐고요? 내가 본 총리 중에 최악이에요. 화이트리스트. 말이 참 이뻐요. 무역 가지고 하는 싸움. 근데 무역판에서 사람 바보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지소미야. 10년 동안 일본 경제를 말아먹었을 때 아베는 문득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말아먹었는데. 그때 아베에 대한 내 감정이 뭔지 알았어요. 저 남자 가지기 싫다. 아베는 코발트 블루가 잘 어울리더라. 평생 코발트 블루 입고 적자 인생 사세요. 페페TV. 일본은 한국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위풍당당하게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던 일본이 점점 한계에 부딪혔는지 여러 가지 부문에서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에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아베씨, 무슨 4개월도 못 버텨요. 자존심도 없어요? 창피하지 않아요? 어휴, 보는 내가 다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거리네 아주 그냥. 오늘은 자신감있게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선언했던 일본이 은근슬쩍 고개를 수그리고 들어오는 현상에 대해 세 가지 분야에서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털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Information Broadcasting 페페TV 팩트 체크. 대한민국의 삼성이 5G 장비로 도쿄올림픽에서 2조 3,005억 원의 일본 수출 계약을 따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일본은 이번에도 대한민국의 삼성을 선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본 이동통신 2위인 KDDI의 5G 통신 장비 공급사로 선정됐습니다. 국내와 일본 통신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KDDI에 올해부터 5년간 20억 달러어치의 5G 기지국 장비를 공급합니다. 국내 통신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도쿄 등 수도권 5G망의 장비 공급을 시작했고 에릭슨과 노키아는 지방 5G망을 구축한다고 말했습니다. KDDI는 내년 3월부터 5G 서비스를 시작하고 2023년부터 53,626개국의 기지국을 설치합니다. 일본에선 KDDI 외에 NTT 도코모와 소프트뱅크, 라쿠텐 모바일 등 4개사가 5년간 기존 4G의 5G 전환 비용까지 합쳐 3조엔 약 32조 5,2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 삼성의 일본 5G 장비 공급 규모는 앞으로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인 IBIS는 세계 5G 시장 규모가 2020년 378억 달러, 약 45조 2,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수출에 신경을 써왔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로 삼성전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내년 여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5G 장비와 스마트폰이 꼭 필요한 데다 화웨이를 배제하기로 한 일본은 삼성전자 장비를 쓸 수밖에 없는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국내 통신업계는 삼성전자의 5G 장비 일본 진출 성공은 세계 5G 시장에서 최강자로 꼽히는 중국 화웨이와 맞설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해 1월 3일 새해 첫 사업장 방문지로 경기도 수원의 5G 네트워크 통신 장비 생산 라인을 찾아갔을 때만 해도 5G 시장에서 도전자의 자세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도전자를 자처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지난 연말 기준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이 6.6%에 불과해 화웨이의 31%나 에릭슨의 29.2%, 노키아의 23.3% 등과 격차가 컸기 때문입니다. 지난 연말만 해도 세계 6위, 7위권에 머물던 삼성전자가 6개월 만에 반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었던 건 미국의 화웨이 제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우방국에 화웨이의 5G 통신 장비를 도입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자국 내 기업에는 거래 금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후 호주, 일본, 대만 등이 화웨이 제재 동참을 선언하며 화웨이 장비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이 기간 준비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바짝 속도를 냈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장비 외에 5G 칩셋, 5G 스마트폰 등 5G 관련 일련의 기술력을 갖고 있었던 점도 짧은 시간 안에 화웨이를 추격할 수 있었던 비결로 꼽힙니다. 한국의 세계 최초 5G 상용화도 결정적입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5G 세계 최초 상용화 과정에서 기술과 제품의 신뢰성을 기획적으로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지난 6월 시장조사업체 델로오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5G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 37%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화웨이의 28%와 스웨덴 에릭슨의 27%, 핀란드 노키아의 8% 등을 큰 차이로 따돌린 것입니다. 단시간에 이렇게 1위로 등극할 수 있었던 건 삼성전자가 그만큼 저력 있는 기업이라는 소리입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초부터 일본을 오가며 NTT 도코모의 가즈히로 요시자와 대표나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등을 만나 일본 5G 시장을 적극 공략한 게 주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 럭비 월드컵 2019의 개막식이 열렸던 지난달 20일엔 일본의 도쿄 조우시 스테디움 스카이박스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등과 함께 이 부회장이 나란히 앉아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당시는 일본의 언론조차 이 부회장의 참석을 의아하게 여겼지만 럭비 월드컵부터 5G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일본의 장비와 단말기를 공급한 삼성전자에 대한 일본 측의 감사의 표시였다는 후문입니다. 아베까지 나서서 삼성 측에 감사의 인사를 표한 건 그만큼 일본은 삼성 없이는 5G 개통이 어려웠다는 소리입니다. 삼성전자는 일본을 발판으로 중동과 유럽 시장도 엿보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나 5G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우디는 현재 5천억 달러를 투자해 스마트시티 네옴을 조성 중입니다. 5G는 기존 4G보다 270배에서 1000배 빠른 통신 속도를 제공합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은 물론 유럽,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5G 상용화를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삼성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삼성이 일본 진출에 성공했지만 화웨이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화웨이 측도 올 상반기 한국,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등이 5G 상용화에 나섰다며 이 중 3분의 2가 화웨이의 도움으로 구축됐다고 밝혔습니다. 화웨이가 맺은 해외 5G 구축 계약만 50건이고 해외로 선적한 기지국 장비만 15만 대라는 것입니다. 삼성은 자만심에 쩔어 허세 부리다 몰락한 소니를 잊지 말고 계속적으로 혁신과 발전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삼성이 일본에 5G 장비를 수출하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삼성에 이어 SK 하이닉스에도 에칭가스 수출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쯤 되면 말로만 화이트리스트 배제지 수출할 거 은근슬쩍 다 하면서 일본은 꼬랑지를 내리는 모습입니다. 이로써 수출 규제 대상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 승인 건수는 총 7건이 됐습니다. 반도체 업계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삼성전자에 이어 SK 하이닉스에도 에칭가스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에칭가스는 반도체 주요 공정 중 정밀하게 깎아내는 식각 공정에 주로 사용됩니다. 삼성전자는 앞서 8월 에칭가스 수입 허가를 한 차례 받았지만 SK 하이닉스가 수입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SK 하이닉스에 에칭가스를 수출하는 업체는 일본의 쇼와덴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 하이닉스 관계자는 일본이 초고순도 기체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했고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는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산업부는 에칭가스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각각 1건, 포토레지스트 3건 등 5건이 수출 허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수출 허가 2건이 추가돼 총 7건이 된 것입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주로 반도체 기판인 웨이퍼 식각과 불순물 제거에 사용되는 에카 불화수소에 대해서는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류 검토에 최대 90일이 소요되는데 90일이 다 되도록 아직 수출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자는 불산에게 수출 허가 승인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자료 보완 요구가 많다며 정부는 얼마든지 일본과 협의할 용의가 있고 일본 측에도 요구했으나 일본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어떡합니까? 그나마 수입해오던 불화수소도 필요 없어질 예정입니다. 한국 기업들에서도 이제 일본 거 필요 없답니다. 드디어 페페TV의 계획대로 소비재뿐만 아니라 생산재, 자본재에서도 노재팬 현상이 확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수출 허가를 받은 SK 하이닉스가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에카보라수소 국산화에 성공하고 이달 초부터 국내 업체 제품을 일부 반도체 생산 라인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 정부는 액체 제품 수출은 아직 한 건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더럽고 치사한 나머지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관계 업계에 따르면 SK 하이닉스는 지난 1일부터 일부 생산 라인에 일본산 액체 불화수소 대신 국산 제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액체 불화수소는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를 깎고 불순물을 없애는 데 쓰이는 핵심 소재입니다.
SK 하이닉스는 불화수소를 램테크놀로지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램테크놀로지는 2001년 10월 설립된 반도체 공정용 화학소재 전문 국산 기업입니다. 중국산 원료를 수입해 재가공한 불화수소 제품과 자체 생산본 등을 모아 SK 하이닉스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램테크놀로지의 액체 불화수소 공급 가능한 물량은 연 7,000톤 수준으로 SK 하이닉스 전체 수요량의 절반 정도입니다. SK 하이닉스와 램테크놀로지는 지난해 말부터 액체 불화수소 생산을 함께 준비했고 지난달 최종 품질 시험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도 지난달부터 일부 생산 라인에서 국산 액체 불화수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기업들이 대안책을 강구하게 된 배경에는 일본이 의도적으로 수출 승인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스가 총리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의 첫 대면이 성사됐습니다. 두 사람은 첫 만남부터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스가 총리가 먼저 악수를 청하자 바흐 위원장이 머뭇거리는 모습이 TV 카메라에 잡힌 것입니다. 이를 알아챈 스가 총리가 순간적으로 손 모양을 고에서 바위로 바꿨고 어정쩡하게 주먹 인사가 성립되었습니다. 에피소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흐 위원장은 경기장을 시찰하면서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9개월 뒤 이 문을 통해 여러분이 이곳에 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땐 진짜 올림픽 경기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어있지만 이미 분위기는 충만하네요. 토마스 바흐가 둘러보는 동안 경기장 밖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도쿄 올림픽 취소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격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IOC는 당장 일본에서 나가라.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지 마라. IOC 나가라. 올림픽 절대 안 된다. 시위 참가자들은 대회 취소를 주장하며 올림픽에 쓰이는 예산을 코로나19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신규 환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비상사태가 난 상황입니다. 지난 19일 NHK 집계에 따르면 이날 하루 전국의 신규 환자 수는 총 2,377명이었습니다. 전날 2,201명을 기록하며 2,000명대 처음 올라선 데 이어 이틀째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누적이 10,000명이 넘죠.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올림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 총리도 바흐 위원장과 똑같은 이야기를 해댔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도쿄 올림픽이 반드시 개최되고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에게 관람객이 참여할 것을 전제로 다양한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피소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흐 위원장은 당일 기간 4일 내내 의료용 고품질 N95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일본 시민들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것 봐, 일본이 위험지대라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잖아? 올림픽을 반드시 치르겠다고 하지만 일본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 잘 알고 있다는 의미이죠. 사실 현 시점은 도쿄올림픽 개최 논의를 하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바흐 위원장이 굳이 왜 일본을 찾았던 걸까요? 일본 유력 언론들에 따르면 바흐 위원장은 일본 방문 전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일본 안에 널리 퍼진 올림픽 회의론으로 개최 열기가 전혀 달아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기는커녕 대부분의 시민들은 취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흐 위원장이 방문하기 직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국 남녀 1,88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를 조금 넘었습니다. 취소와 재연기가 60%를 차지했죠. 지금 올림픽 강행 의지를 보이는 건 바흐 위원장과 스가 총리밖에 없습니다. 스가 총리는 내년 7월 23일에 반드시 치르는 것은 물론이고 경기장에 관람객을 반드시 입장시키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감사하다며 화답했죠. 그리고 또 엉뚱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인류는 터널 안에 있지만 올림픽 성화가 그 터널의 끝이 불빛이 될 것이다. 실소를 자아내는 발언입니다. 바흐 위원장은 왜 이렇게 올림픽에 집착하는 걸까요? IOC의 재정이 크게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IOC의 먹거리는 TV 중계권료와 스폰서 수입입니다. 올림픽을 취소하지 않고
사상 최초로 1년 연기를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죠. 게다가 도쿄올림픽이 끝나고 6개월여 뒤인 2022년 2월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IOC 최대 후원사인 알리바바 그룹 등 유수의 중국 기업들이 스폰서입니다. 도쿄올림픽 개최가 불발되면 동계올림픽 개최 여부는 더 불투명해집니다. IOC 입장에서는 중국 스폰서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거기다 바흐 위원장은 2013년 9월 IOC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IOC 위원장의 임기는 8년이고 한 차례 4년 연임할 수 있습니다. 내년이 임기 마지막 해입니다. 바흐 위원장은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두 사람이 올림픽 개최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도쿄올림픽이 무산될 거라는 일본의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19일 일본의 메이저 언론 아사히 신문 계열의 주간지 아에라는 도쿄올림픽 개최 중단 방침이 이르면 연내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사를 작성한 작가 혼마류는 IOC가 이미 일본 정부 및 대회조직위원회에 도쿄올림픽 개최가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다수의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지난 11일 이사회 후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올림픽 중단은 논의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혼마는 현재 관전 티켓을 환불 중이라며 올림픽은 100% 중단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연기되었던 때를 상기해 보겠습니다. 당시 토마스 바흐 위원장과 아베 전 총리는 반드시 강행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연기 소리 나돌았죠. 결국 IOC는 1년 연기를 선택했습니다. 올림픽 중단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중단으로 가닥을 잡았을 가능성이 무척 높죠. 혼마는 자신의 주장을 이렇게 부연 설명했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재확산하고 있는데 개최 중단을 논의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특히 그는 IOC가 이미 올림픽 중단 가능성을 일본 측에 알린 상태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제는 일본이 그것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단계에 와 있다. 아사히 신문 기자 출신 언론인 호시 히로시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조직위 및 외무성 관계자들이 개최에 소극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유럽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된 여파로 10월 말부터 올림픽 개최와 관련한 실무회의가 원천 중단된 것 같다. 이어서 이렇게 부연 설명했습니다. IOC와 일본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 관계자들과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유럽에서는 이미 취소를 알고 있다. 올림픽 개최를 위한 예선 경기 및 이를 위한 연습에 대한 전망도 없다. 아에라는 도쿄올림픽 개최 성사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연기는 지난해 3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기를 언급한 이후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베 당시 총리와 트럼프의 돈독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스가 현 일본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이제부터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상황이라 기대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현재 미국도 자국의 코로나19 대책 마련에 벅찬 실정입니다. 올림픽에 신경 쓸 여력은 전혀 없습니다. 아에라는 이어서 일본 정부가 올림픽 중단 여부를 결정해 내년 1월쯤이나 이르면 오늘 12월 초순에 방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크리스마스 연휴를 중시하기 때문에 12월 초에는 방침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본 정부 관계자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일본을 방문한 이유는 일본의 상황을 파악하고 돌아가 유럽의 반응 등도 참고해 이달 말이나 12월 초에 걸쳐 최종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올림픽 중단 검토 여부와 관련해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